지난주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로 시장이 갈림길 장세를 보일 텐데 앞으로의 흐름은 그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로 엔화는 오히려 약세로 갔고 또 나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도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상황을 봤을 때 산타랠리가 온 듯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 연말 연초 전략을 다시 세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까지 뭐라 그럴까? 18일, 19일 날까지가 우리는 죽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엔캐리가 안 나오니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에서 미국 나스닥도 올라가고, 그럴 때 제가 이 그래프를 560개면 급락이고, 그다음에 대반등 주면 여기가 590인데 여기가 4100과 4150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뚫지 못하네요. 그리고 오늘 달러가 변화가 됐어요. 달러가 원달러. 네. 이 개입이 난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외환 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오늘 달러원 환율이 30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또 반대 공격이 영국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오니까 1,445원, 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야간 시장에 또 한 10원 정도 내지 20원 올리면 그 주간에 우리가 노력했던 게 또 내일 아침 무위로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환율 베이스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워낙 강세됐어 뜻대로. 네. 그래서 1,450원이 아니라 1,400 초반이 돼요. 네. 가장 악재가 못 가요. 1,400원 초반까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출업체들은 조금 힘들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억지지. 4, 4분기니까 내년 1월 7일 날 서프라이즈라고. 네. 그렇죠? 그때가 환율이 거의 뭐 1,450원에서 1,480원 단가니까. 그러니까 뭐 수치도 좋고 다 좋고 막 등등등등 하는데 1, 4분기가 만약에 1,400원 해봐. 그럼 환율의 그 베이스만큼 단가는 올렸지만 매출하면 그것만큼 그동안 환율의 약세 부분의 플러스가 1, 4분기는 또 마이너스 했다고 또 그때 뭐 또 2월이나 3월 달에는 우리가 막 떠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환율을 무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대표님,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구두 개입에 의해서 1,4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증시는 오히려 고점 대비 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상황을 봤을 때도 환율은 1,480원대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네. 저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노상 강조하지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 파생 시장의 상단 하단을 정하는 장기판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의 의존도가 너무 세진다는 거는 다른 거한테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1조 이상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앵컬이 안 나온다 해갖고 두 종목만 또 1조 이상을 사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에너지를 얼마 주냐? 5% 7%예요. 그러니까 7% 먹으면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10만 5천 원대에서 내가 삼성전자 돈 묶이지 말고 SK하이닉스는 57만 58만 원에 제가 52만 5천 원, 53만 원과 57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뭐 5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찾자. 네. 그게 이제 우주항공이나 거버넌스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 단을 찾는 게 그냥 돈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라고 삼성전자 SK 정신 승리하게 그것만 갖고 있으면 크게 빠지진 않지만 또 내가 뒤집어 놓고 보면 크게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돈을 묶이는 거를 풀어갖고 딴 거 가면 엄청난 3배, 5배 어떤 데는 10배 수익률을 나는데 왜 못하냐? 겁나는 거예요. 그거라도 들고 있는 게 딴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리스크에 잘못 찍으면 좋은 종목도 잘못 들어가면 요새 10에서 20 어떤 거는 30% 짱돌 맞거든요. 네. 그 롱숏의 변화를 무서워하니까 그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과감하게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 갖고 그 대상을 제가 계속 설정해 갖고 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에피솔딩스였다면 저는 이제는 딱 두 가지를 먼저 또 설정해 드릴게요. 네.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오는 것보다 3배 수익률을 줄 거라고 봐요. 1, 4분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원달러가 빠진 거, 이거요. 이거면 간단히 해서 이것도 보세요. 엔도 같은 방향으로 가죠. 이게 160불 돌파하면 골 때리게 되는데 이거 다시 그러니까 우리 따라 같이 둘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율 부분에서는 둘이 운명 공동체 같아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부분엔 대만이나 미국에 의해서 우리 둘은 갈등, 일본과 한국은 계속 갈등하고 이렇게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 또 동북아시아의 어떤 중국이나 대만의 여러 개는 운명 공동체가 돼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운명 공동체지만 들여다보면 이제 경쟁을 무지해요. 산업별로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제가 왜 조선주를 단타로만 하자 뭐 핵잠수함이니 막 여러 가지 얘기해도 하나오션 10만 5천 산 거 12만 원대 오면 때려라. 오늘 13만 원까지 갔다 또 짱돌 맞더라고요. 그런 게 일본도 하겠다고 그럴 거고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고 그러면 또 트럼프는 여기 떡 줄까 저기 떡 줄까 하고 조절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많아요. 그래갖고 하나오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항공하는데 그럴 때 제가 호재 나올 때 때리면 정확해요. 오늘도 13만 원까지 갔다가 저는 이것 또 다시 10만 5천 11만 원 오면 또 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 10% 나갈 때 얘는 20%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보라고 우리한테 몰입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제거를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뭘 자꾸 보게 해요. 원달러. 오늘 떨어진 것 같고 모든 이슈를 만들면 그거 무시하자고요. 환율을 무시해라. 그러니까 그 변수를 제거하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나 한번.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럼 우리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자고요. 그럼 달러 인덱스 지수는 달러 대비 6개 통화의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러면 유로화가 제일 많고 엔화가 13%, 파운드, 카나다 달러 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보세요.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구간이 11월 21일에서 현재까지 그죠? 이 추세는 계속 하락하죠. 네. 그러면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로 가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그 19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금리 인상했는데 약세로 갔다가 우리가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죠. 9월 달에 96이 100 갔다가 이거는 이제 온이 달러가 강세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달러가 약세예요. 네. 그러면 요 마디별로 나스닥을 대입 한번 해보자고요. 나스닥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달이 22,4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96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월 말이 꼭지입니다. 여기 보면 24,000. 그리고 11월 20일이 여기도 99, 100이니까 계속 달러 인덱스는 강세예요. 근데 요 구간에 나스닥은 급락을 했다고요. 네. 그죠? 보시면 여기 24,000이 22,000이 24,000까지 갔다가 11월 21일 날이 달러 인덱스는 그러니까 100인데 꼭지인데 지수는 나스닥 바닥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대표님? 환율과 지수랑 상관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만 네. 그때 이슈에 어떤 이벤트를 집중하냐에 따라서
뭔가 휩쓸리는 장이 나오는 거지. 이거에 매크로적 해석을 하고 뭐 여기에서 또 원달러 동량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 뭐 달러 캐리가 어떻게 되고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 헤지나 이거 싸그리 무시하고 돈이 되는 쪽에 집중화 전략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M7은 노란 얘기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직전 고점 돌파하고 하면 M7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달러가 강세 갔다 이제는 달러가 그러니까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강세는 달러 이게 자꾸 헷갈린다. 100까지 갔을 때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인데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약세니까 금리 인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원하는 상태로 가요. 그러면 달러 약세면 수출 기업한테는 어떻게 돼요? 좋은 거겠죠? 아니죠. 미국의 수출 기업, 국내 수출 기업? 국내 수출 기업한테는 악재가 되는. 악재가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은 이게 갖다 해서 수출주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당국의 개입이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을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그나마 삼성전자, SK 두 축이 내년도 1, 4분기에는 오히려 개입 그 달러가 갖다 해서 원달러가 예를 1,400원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환율 약세 수혜를 받았던 이 수출주가 어떻게 돼요? 1, 4분기는. 그럼 컨센서스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1월 7일과 1월 말에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자꾸 돈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가만 보면 테슬라가 조금 살아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요번에 엔캐리가 안 나오면 엔비디아나 오클로나 이런 걸 무조건 30%만 사보고 비트코인도 사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부로 비트코인 손절해버렸습니다. 1억 3천에 따라붙었는데 1억 3천 깼어요. 스트래티지가 붕괴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곧 갈 자리에서 못 가고 그쪽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못 간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못 가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나스닥의 기술주 또 신경 쓰는 거,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 사이즈의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 환율의 변동이 이제는 3, 40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1,450원을 하단 잡고요. 1,485원이면 30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일 동안에 1,470원을 돌파 못하면 저는 1,400, 1,410원까지는 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1,410원까지 떨어지는 게 국내 수출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고 국내 장을 이끌어봤던 반도체 투톱의 주가도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롱숏에 어떻게 이용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네.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딱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과 네. 그 다음에 10년짜리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의 스프레드 지금 4.1, 2.0이에요. 네. 그리고 요번에 올렸으니까 0.75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달러 0.75에 빌려갖고 미국 국채를 수입하면 아직도 인터벌이 뭐 3.5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 금리 인상하고 이 일본 국채도 자꾸 올라가고 이 10년짜리가 내려가서 4.0을 깨버리면 이 스프레드 빡 져. 거기가 또 위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험해요. 네. 그 트리거는 언제 나오냐가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캐리 청사는 저는 이렇게 눌렀다가 환율이 반대로 하루에 30원이나 50원 튈 때 그때 터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전번 시간에 어떤 쪽으로 집중해서 전략을 세우는 저를 1, 4분기까지 제가 아까 그 대형주에서는 거버넌스로 현대 글로비스하나 원픽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에서는 한국항공 우주를 원픽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주입니다. 계속. 이번에 우리는 23일 날 실패해갖고 고점에서 급락했는데 이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나는 저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는 내년 상반기를 계속 주도할 것 같고 거기서 저는 템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대표님. 파생 시장 상황이 좀 어땠는지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가두리치기예요. 가두리치기 한다는 얘기는 위도 죽여버리고 아래도 죽여버려요. 네. 그러면 한번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이 그림을 잘 안 보이겠지만 요 590부터 595까지가 야간 시장의 100에서 120% 상승률로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선물이 야간 시장에 급격하게 땡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렇게 585에서 590 가까이 이렇게 땡겨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도 있지만 이렇게 땡겨. 그 전날에는 급락을 시켰어요. 10포인트 급락시켰다가 야간 시장에 땡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만기인데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대충 585를 중심으로 위로 5포인트, 아래로 5포인트 갇혔어요. 거기에 시가상위 종목들이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늘은 하나오션이 올랐으니까 때려버리고 어떤 거는 바닥에 있는 건 땡겨버리고 이거는 운용자의 마음인데 제가 딱 보면 뭐 그동안 10%에서 20% 오른 건 빌려 다 때려버리고 오히려 하단에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의미 있는 저점 준 거는 오히려 땡겨버리고 이런 거를 롱숏에서 찾아내는 게 그나마 10% 20%의 한 달 기준으로 우량 종목에서 수익률 내는 게임이고 네. 그냥 고가에 따라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10% 되거나 아니면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묶이는 이런 현상이 내년도 짧으면 1, 4분기 길면 상반기 내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보면 만기 때 여기 보면 다 아까 야간 시장에 100% 나갔던 것들이 다 휴지 만들어놨어요. 다 결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도 다 결제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냐면 이걸 가두리치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밑도 죽이고 위도 죽이면 585가 환산지수로 보면 4100입니다. 네. 그러면 590이 얼마냐? 592, 4150이에요. 그럼 우리가 4200을 기대하려면 600 가까이 가야 돼요. 600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위에서 죽이면 그거 뭐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보내는 에너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뺄 생각도 없어요. 네. 그러면 480 전번 주는 그 엔캐리 청산 때 460에서는 계속 돌았었거든요. 그게 3,950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4,000 깨면 땡겨버리고 4,155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 산타레르겠지만 그 안에서 가두리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대는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우리는 매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늪에서 내가 환율 보지도 말고 이렇게 네. 지금 내 1월 말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먹을 게 하나도 안 보여요. 1월 말까지로 지정을 하시는 이유는요, 대표님? 그게 자꾸 비트코인 그 유동성 확인하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1월 7일 정도 되면 삼성전자 실적? 4사분기 네. 1월 25일과 30일 사이면 현대차사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의 실적. 그러다 보면 그때쯤 이제 1월 달에 그 평균 환율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1, 4분기에 컨센서스가 막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 나스닥에 그 살아있는 게 저는 테슬라의 연결고리에 스타링크나 이쪽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190불에서 200불에서 두들겨 맞고 다시 꺾이면 이건 또 나스닥 다시 조정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170불 쌍바닥에서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190불 오면 또 때리시죠.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다시 1월 말에 판단하시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 75% 능선, 그러니까 제가 이게 4등 법칙이 굉장히 어떤 때는 잘 맞는데요. 네.
1년 동안 저점과 고점의 75% 능선을 공격하면 삽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52만 5천 원. 삼성전자는 여기 오면 땡큐하고 살래요. 10만 5천 원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엔솔이 40, 여기 보시면 75% 능선이 46만 원, 7만 원인데 엔솔이 이게 저항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도 빠지냐면 연초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까지도 공격. 지금 딱 39만 원인데 38만 원. 근데 아직 바닥의 징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잘못하면 33만 원, 35만 원까지 흔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포드 충격에서 빠졌는데 다른 에코프로나 다른 것마저도 뭔가 마이너스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유럽, 뭐 중국, 우리 할 거 없이 전기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는 4, 4분기 실적이 아니라 1, 4분기 실적까지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할래요. 그리고 떨어지면 잠깐 차서 하나오션이 고점에서 급락해 10만 5천 해갖고 트레이딩 하듯이 엔솔을 35만 원대 사갖고 40만 원, 42만 원 팔아버리는 이런 트레이딩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바닥을 뚫고 뭔가 2차 전지의 랠리가 나오겠냐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요번에 8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죠. 7만 7천 원이 75% 능선인데 딱 여기 걸렸어요. 요번에 7만 2천 원 딱 찍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여기도 계속 호재는 나오거든요. 또 하나오션 가장 크게 호재로 나오는 종목입니다. 요번에 10만, 그러니까 50% 중심값이 9만 천 원인데 요게 딱인 10만 5천 원에서 지지했고 오늘 13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호재 나오는 하나오션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1등부터 20이 전체 50 몇 프로를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이걸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돈 여기다 묶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을 때 때리고 그러면서 인저는 테마장이나 중소형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게 50위에서 100위짜리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자는 말씀이세요? 시가상위 종목도 1등에서 한 20등보다 네. 50위 정도 전후한 종목에서 뭐 바닥에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거버넌스 게임 있거나 뭐 요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M7 종목 매수해도 차익 실현할 게 크지 않으니 매도해서 중소형 종목 쪽으로 찾아보라고 하셨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돈을 묶이지 말고 종목 머니게임에 집중하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방향성이나 에너지를 특별히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2026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예. 최하위는 6개월 지속. 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면 3개월만만 좀 이런 테마장만 나와라. 그래서 자꾸 그 시장이 보라고 하고 분석하는 걸 머리를 다 재워버리고 네.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해드리는 게 우주항공 쪽. 그러니까 로봇주가 열광할 때 바닥에 그 징글징글했던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올라가는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테마장입니다. 네. 테마장이면 여러분들 그 테마장의 리딩 스톡을 선택해 갖고 대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게 일단락되고 다음 타자는 뭔가 지금 하나 예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네.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우주항공주를 내년 1, 4분기에 원픽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쉴 때 그 트럼프의 야욕이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율자동이 되는 전기차의 그 테슬라 걸 사요. 뭐까지 되는 거 차 안에서 스타링크 이제 스페이스 X만 떠들잖아요. 저는 스타링크를 자꾸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타트 단막을 누가 사? 자동차 내로 내장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 차를 모르는 순간에 이게 스타링 인공위성하고 통화해서 우리가 전화번호 자동차에서 눌러갖고 통화하잖아요. 스타링크를 통한 시스템이 연동시켜서 머스크가 만들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로켓맘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때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 다 로켓주 보고 막 그 소부장 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가닥에서 바닥권에 있는 네. 로봇주보다, 그동안 로봇주보다 우주항공의 이 로켓맘 이게 74불의 에코스타인데 이걸 사는 게 상대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고 해드렸고 네. 이게 스타링크. 저는 이때는 스타링크 먼저 상장 가능성에 배팅했거든요. 지금 머스크가 스타링크 하나 있고 스페이스X 있어요. 근데 속도는 스페이스가 빨라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 참여하거나 보면 난리 났었죠. 미래벤처는 뭐 11,000원짜리가 뭐 2만 원까지 갔다가 40%밖에 없다니까 하중가 치고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4천억 중에 반 이상 있다는데 아직은 못 가요. 그럼 미래에셋 증권에 가려면 전 지주사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있고. 그런데 에코스타 보세요. 안 빠져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150불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갈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번 봐요. 테슬라는 요게 직전 고점 470불 돌파했는데 500불을 돌파 못하고 빠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게 돌파한 날이 12월 15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0일 됐는데 수익을 잘 안 줘요. 안 빠질 뿐이지. 그 다음에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을 딱 보면 우리나라는 세트렉 I, AP위성,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미국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 다음에 에코스타는 벌써 했고요. 로켓랩,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서학 투자자는 권하겠습니다. LUNR, 인튜티브 머신스 아니면 LDW, 그 위성 만들 때 부품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스페이스 모바일이 우리는 실패했는데 블루버드 6를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직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이제 바닥치고 얘 에너지가 고점 돌파해서 추세로 가나 내년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노스페이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바닥 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9월 10월 달에는 7,000원짜리가 일단 15,000원까지 갔다가 우리가 이제 사라고 할 때가 이제 눌림목 줄 때 11,000원대 사세요. 11,000원과 9,000원대니 이거는 저는 실패 때 뭐라고 그럽니다. 또 요번에 꼭지 찍은 18,000원 전 뚫는다고 봅니다. 이건 왜 뚫나 보냐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주국이 신설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6월 달까지 우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쪽에 에너지를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집중할 텐데 이 이노스페이스는 제가 이거는 유무상증자 그 차익거래 머니게임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옛날 하나마이크론 박살내고 오징어 세력들이 주가 다 털어내갖고 일반한 다음에 8,000원짜리를 3만 원 만든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거 무조건 더블 게임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 공부하시고요. 네. 유무상증자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 보시고요. 그게 11,000원 신주 발행 때가 11,000원이에요. 그럼 11,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거저먹는 게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를 월봉으로 보시면 저는 요번에 그동안에 15,000원이 냉란이었는데 이게 저항이 아니라 월봉이 지지될 때가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11,000원과 9,000원 사서 15,000원과 18,000원 때렸다가 이제 2단계 시험이 언제 들어가나 그때 일정 잡히면 그 다음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뭐부터 또 땡기냐면 지금 오늘 가장 급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쪽 섹터에서. 우주항공 섹터에서요? 네, 어저께 고점에서 다 실패해갖고 급락을 했는데 오늘 가장 급등한 것들이 캔코와 에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이걸 한번 묶어봤어요. 스타링크의
그 단말기 관련된 건 인텔이 그 AP 위성, 그 다음에 위성 그 스페이스 X하고도 연결되고 스타링크 된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네. 그 다음에 KTCS는 그 단말기를 운영해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하는데 KT 계열사로 같이 연결되고 인텔스는 SK텔레콤에 연결해서 이거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대행업체.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스페이스X에서는 26%나 급등했습니다. 제일 먼저 땡겨버렸어요. 어저께 이노스페이스가 실패했다고 그래갖고 18,000원이 11,000원, 10,000원까지 빠질 동안 이것도 14,000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제일 먼저 땡겨요. 근데 제일 먼저 땡긴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HVM 갖다 해서 지분 투자했거나 스페이스 X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주항공에서는 이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래프입니다. 어저께 급등 14,000원, 오늘 그 고점을 뚫으라고 그래요. HVM. 근데 각도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형이에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11월 달에 로봇주 볼 게 아니라 이게 바닥이 10,000원, 11,000원, 22,000원, 25,000원. 최고의 머니게임을 지금 에너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놓치신 분들은 그 테마의 흐름을 놓치신 거예요. 조방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로봇도 아니고, 소부장도 아니고, 온이 이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페이스 X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스타링크로 확산될 거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스타링크는 어디 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아까 그러면 제가 요 종목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스타링크에 지분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까, 대표님? 스타링크를 지분한 거는 없고 거기에 부품을 대거나 그다음에 네. 비즈니스가 연결됐거나 그러면 아까 얘기한 KTCS는 판매 대행을 많이 팔리면 지금 12월 4일부터 판매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저는 내년도 1,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이 정도나 팔리는구나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 종목을 설정해 드렸을 거예요. 5%. 5,000원대, 6,000원대입니다. 이게 벌써 순식간에 더블 됐어요. 그럼 이게 다 한 단계씩 이게 로봇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기 파동 때 로켓포 쏘듯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의 인텔리안텍은 늦으셨습니다. 네. AP 위성은 아직 안 늦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게 KTCS입니다. 이게 엔텔스예요. 아직도 분출을 로켓포를 아직 안 썼다고.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우리가 전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 놓치신 분은 상장시켜서 반토막 난 게 또 우주항공 쪽에 이게 빛으로 넥스텍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9,000원이다. 그런 거 사면 분명히 뭐 부티크가 됐던 사모펀드가 됐던 이거에 상장시킨 오징어 세력이 됐던 분명히 올릴 거다. 근데 이 에너지 보세요. 9,000원짜리가 15,000원, 6,00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거는 뒤에 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런 에너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으로. 그리고 이거 흔들어서 계속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만 원을 언제 돌파하나 볼 때 얘의 대주주가 빛으로 테크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실패했어요. 가장 원동력을 주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중소형주를 계속 러셀에서 자꾸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사이더스 스페이스라고 네. 잘 모르죠. 다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게 하루 만에 100% 갔다가 반토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100%까지 갔다가 왜 반토막 만들까 했더니 ATM 갖다 예를 들어서 뉴스파워 같이 올걸 같이 2,500만 불 규모의 공모주
발표를 한 거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량 터지니까 급등했다 급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시간에 급락할 때 이거 사라고 그랬습니다. 공모 가격이 1.3달러인데 이게 스페이스 X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100% 갔다가 1.3불과 1.5불에 사면 이게 꼭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1.8달러 때 뉴스케일이 50불까지 가는 초기 파동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올려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왜 하냐면 이게 사이더스 스페이스라는 중소형주가 갖다 해서 지금 로켓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선도주는 너무 급등했어요. 이게 사이더스 스페이스의 그래프입니다. 느낌 어떠세요? 우리 꼭 머니게임에 이게 종목장 투기 종목 머니게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닥이 60센트예요. 느낌이 이게 초기 파동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달러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전개되나? 또 그 다음이 아까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제가 설정해 드렸죠. 요게 8, 9달러에서 지금 단기간에 12월 달에 100% 에너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레드와이어 아까 부분. 그러면 요거 부담스러우면 레드와이어. 아직도 120 밑에 있죠. 여기서 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순환의 에너지의 원동력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이스 X 이제 아직도 상장도 안 했고 소지도 계속 쏴갖고 이제 여기에서 끌개가 뭐예요? 전기차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미래의 성장성을 주는 여기서 내가 쏴갖고 달나라 가서 광물 해가고 그 히토류 하는 거 거기서 다 끌고 올게. 데이터 센터 자체를 우주에 짓겠다라는 발상을 하죠. 일론 머스크는. 이게 뭐예요? 팩트가 아니라 소설 같은 시나리오잖아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팩트 때는 끝났다. 시나리오 때 에이 뻥이야 말도 돼. 그럴 때 주가는 난리친다. 이게 6개월 에너지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원전주를 단타 트레이딩하고 우리나라 원전주는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비일 때는 7만 1,000원이나 7만 원 깨면 샀다가 8만 원 오면 계속 때릴 겁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10만 원만 오면 때리라고 그랬죠. 8만 원대만 오면 살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그냥 박스 봅니다. 네. 뉴스케일 바닥이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원전주 하실 바에는 트럼프 미디어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원전주 순서 정해주는 기업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들어가요. 트럼프 미디어 웨스팅하울 때 수수료 내야 되고 트럼프 미디어한테 프로젝트 파이낸싱 당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먼저죠. 대신 트럼프 미디어는 저는 비즈니스 대통령이라 보거든요. 그냥 순서 안 정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부터 먼저 들어와서 얼마 주면 너부터 해. 분명히 그 행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우리 핵잠수함 주고 뭐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본한테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조선사에서 뭐 짓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하나오션도 단타해라 이제는 주도주에서 이탈됐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규정될 때는 중간선거 끝나고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그 종목 갖고 있으면 우리가 펀더멘탈하게 어나리스트 측면으로 접근하면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고 미래 성장성 있고 계속 좋는데 실제로 순익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차 매매하는 애들한테는 빌려다가 때리고 밑에 오는 그 용으로만 3개월이나 잘못하면 6개월 갈 수 있어요. 네. 원전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하자고요. 트럼프 미디어가 아직 시작의 일파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 우리나라 원전주보다 앞으로 원전주의 순서 정해주는 합병한 트럼프 미디어를 하시는 게 6개월 동안의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자꾸 그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A라는 섹터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네. 이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 거를 자꾸 이동시키면서 그리고 점선면이라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점일 때 해야 돼요. 선이 그려지고 면이 돼서 이미 팩트가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조선, 방산, 원전, 면이에요, 면. 이게 복잡계 시각으로 보면. 점에서 선으로 그려지는 스토리텔링. 그럼 다들 어떤 선이 그려질지 각자의 의견, 각자의, 그리고 이거 다 뻥이야. 그러고 이거는 아직도 소설이야. 소설 쓸 때 시나리오 작가같이 그때 하시라고요. 실전은. 그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지방 내년도 중간선거까지 우리나라,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 어떻게 시킬까.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도 자기 패밀리나 그쪽 연결고리를 시킬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걔네들한테 돈을 벌어주게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1년이나 2년 계속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화두는 저는 우주, 스타링크, 통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요새 황금함대라는 단어도 잘 만들어요. 골드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황금함대 나오면 하나오션 하면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금 함대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까, 대표님? 카나다에 근거에 있는 그린란드에 근거에 있는 휘돌이나 자원 개발에서 그러니까 메탈스를 집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에 핵심이 고려 아연이에요. 전번에 고려 아연이 이제 요게 TMC라고 하는 투자 요 TMC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카나다 심해 광물 해저의 광물을 채취하는 회사예요. 이 TMC. 그다음에 국유화시킨 기업이 이 TMC 메탈스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 6달러와 6달러 50대 요거 동그라미 보면 사면 이게 치고 나갈 거다. 지금 여기 점바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릴로지 메탈스. 이제는 메탈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이것도 박살 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고점에서 60, 70%씩 뺐어요. 마치 오클로, 뉴스케일, 그다음에 스트레이티지 이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 고점이 10월이나 11월이에요. 네. 그래서 급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롤로지 메탈스는 정부가 10% 정도 지분을 참여하는 국유화가 이게 정부 중국 따라가는 개념이거든요.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국유화해서 이걸 핵심으로 중국도 국유화된 기업이 핵에 들어가고 모든 걸 M&A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지금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왜 중국하고 아직도 화해하려고 그러고 시간하고 그러면서도 대만한테 뭐 무기 팔고 이런 완급 조절을 왜 하냐? 이게 해결돼야 돼요.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계속 자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린란드 내 땅에 하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 카나다나 그린란드에 거점을 두고 있거나 광산을 갖고 있거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내는 게 네. 지금 M7 찾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점이지만 지금 선을 자꾸 글로 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황금 함대가 뭐냐? 이제 그린란드 할 때 우리나라 자본 들어와서 니네들이 해. 아마 반드시 그거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수 그리고 그러면 조선이 아니라 LNG예요. 네. 셰일가스가 개발하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그린란드 들어갈 때 또 이게 북극 항로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물류예요. 그런 기업들을 연결하는 게 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이 트릴로지 메탈스하고 크리스탈 메탈스만 들어가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형주들이에요. 네. 납복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해서 테슬라 매매하시는 분, 팔란티아, 엔비디아 이거 매매하시는 분 쉽게 일로 못 갈 겁니다. 근데 생각의 훈련을 개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나 돈 묶여붙지 말고 우리 갖다 얘기해서 그 스타링크 관련주나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아직 못 간 거를 찾아내시지 이쪽으로 서학 투자자는 러셀에서 중소형주의 테마, 갖다 해서 테마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과 연결된 거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미국장에서는 그렇고 황금 함대와 엮어서 국내장에서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떻게 좀 엮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삼성중공업하고 연결된 SNS 이렇게 그냥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LNG에 강점이 있나요? 아니죠. 이제는 그린란드에서 팔아갖고 뭘 해야 돼요? 실어서 날려야 되는 LNG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LNG에 뭔가 하나오션이나 HG중공업은 LNG보다는 갖다 얘기해서 다른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뭐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이용당하는 것 같고 네. 그냥 LNG 가스선 하면 제일 딱 원픽 잡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해양 플랜트에도 강점이 있고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사실 3, 4주기에서는 제일 많이 못 갔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황금 함대 얘기 딱 나오는 거 보고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윈수 같겠구나.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원픽으로 삼겠습니다. 중공업을. 근데 이것도 네. 주도주의 수익률에 더블 게임은 아니에요. 24,000원대 사면은 한 20, 30%니까 3만 원 정도? 그걸 뚫으려면 진짜 들어가는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야 돼요. 네. 포스코 홀딩스 잡아드리는 거는 북극 항로, 수소, 그 다음에 이거 끌고 들어갈 때 포스코 그룹을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소설을 자꾸 쓰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연말 연초 장세는 우주와 거버넌스다. 여기에 집중하자. 우주 관련한 인사이트는 지금 들어봤고요. 하나그룹 관련해서 거버넌스 대응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각 그룹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전략을 가장 강조를 하고 계신 건데 하나그룹, 하나오션 관련해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래서 네. 하나그룹의 가장 그 우량주가 하면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네. 하나비전, 하나엔진 네. 다 박스 전략,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20, 30% 나오면 땡.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요번에 이런 것들이 다 11월 21일 저점 아니면 12월 18일 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12월 18일에 10만 3천 원, 오늘 21%와 25% 사이까지 갔다가 빌려다가 때리는 숏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원대는 안 오고 좀 11만 원 근처 오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해갖고 고점이 15만 원이죠. 이건 돌파 못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비전이 이렇게 쭉 빼지 않았습니까? 121선이 5만 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1월 달까지 가나 보시죠. 요 트레이딩. 그 다음에 하나 엔진, 하나 오션보단 더 좋게 봐요. 엔진을. 엔진을. 네, 엔진을. 그런데 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새로운 파동이니까 당분간에는 5만 원과 5만 5천 사이는 매도로 대응하자. 이게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거버넌스는 2남 3남으로 간다. 네. 그래서 갤러리아 하시는 게 낫고 하나생명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1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갤러리아 사셔갖고 개 5일 단위로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사놓고 정리시켜서 사시든지 1년 후에 정합판 키실 분들은 하나 갤러리아, 하나 생명, 하나 투자증권 이렇게 권해드리면 직관적으로 여기서 또 100% 이상 나오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지하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그룹이 여의도에 또 부지선정, 백화점, 용산공작장, 지하화, 그래서 지하화도에 63빌딩 밑에 있는 지역이 용산공작장하고 어떻게 활성화되나, 여의도 개발하고 어떻게 활성화되나 한번 부동산적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최근에 부동산 어디 땅 했다 갖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서울 고터 갖고 이 하나그룹이 그 2남 3남 종목이 거기에 엮일 가능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거버넌스로는 제일 큰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2026년에는 가장 큰 거버넌스의 화두가 현대차 그룹이다. 네. 이것도 소설 좀 써볼게요. 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80대실까요? 87세입니다. 네. 38년생이시고요. 2020년 10월 달에 내려놓으시고 네. 건강 상태 때문에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2020년 10월 달에 이제 회장님으로 가시면서 그때 빅베스라면서 현대차 기아차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지우기 그러면서 지금 5년을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분 있는 것들에 현대글로비스가 본인의 지분이 있는 6%하고 정의사에서는 23% 갖고 있던 걸 3%에서 합쳐서 10%를 칼라일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가디안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100%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몽구 회장님이 한번 증시 루머에 사망설 덜었던 기억 나세요? 언제 기억 나시나요? 언제일까요, 대표님? 정확하게 2024년도 6월 14일입니다. 네. 이때 이거는 아니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떤 종목이 제일 먼저 급등한지 아세요? 정몽구 회장님의 사망설이 돌았을 때요. 네, 현대차 그때. 그룹 내에서 네. 어떤 종목? 그게 아이디어 같아요.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해답이에요. 모비스는 가져와야 되는. 근데 모비스는 그 사이에 어마무시 올랐고 글로비스는 눌렀단 말이에요. 증자만. 단가로 보면 무상증자 100% 했기 때문에 이게 속임명이에요. 네. 그런데 가격으로는 죽여놨단 말이에요. 무상증자 발표가 6월 29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보면 요때입니다. 요때. 사망설 6월 14일 나오면서 이때는 9만 원 지금 보면 9만 원, 10만 원짜리를 13만 원까지 급등시켰어요. 그러면서 무상증자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 가격이 얼마일까요? 무상증자 전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네. 9만 원, 10만 원이 가다 18만 원, 20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얼마까지 갔냐면 26만 원, 27만 원까지 갔다가 권략되면서 다시 10만 원, 11만 원 된 거예요. 네. 제자리를 찾은 거네요, 가격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2025년도에 다시 10만 원, 11만 원에서 이 1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 사이에 현대오토에버 같이 18만 원대 움직였던 주가거든요. 근데 간단히 해서 자율자동차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에너지가 났고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 게임을 한번 이제 다시 환원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혜선 회장님 지분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어느 회사가 제일 많아요? 글로비스요? 20%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가 7% 있습니다. 비상장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0% 있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인 투자한 게 20%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뭘 정하냐 이게 또 굉장히 순환 출자를 내년도에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 쓰러지셔갖고 순천병원 가서 그 시나리오 나왔던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법적 사망인 게 2005년 딱 걸렸어요. 어떤 느낌이 딱 들지 않으세요? 2020년에 회장 되시고 지금 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6년은 뭔가 새로운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 들어가고 돈 투자해야 되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했는데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노지니까 제가 그래서 GBC 질 거다. 그 다음이 이 거버넌스 게임이 이제 다음 남은 게 현대글로비스다.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저는 원픽입니다. 에피스 홀딩스 같은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다른 시가상위 종목도 다 갖고 있는 건 저는 과감하게 이 종목에 배팅하자. 그리고 내년도 1, 4분기에 상속 얘기 나오나 보자.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날 20, 30% 먹을 겁니다. 그리고 추세로 갈 거고 앞으로 풀어야 될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선거니까 지화와 속도가 언제 나오나. 지화라는 단어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화와 관련된 종목. 이게 또 거버넌스와 우주항공, 스타링크, 지화와 북극 쪽에 땅 관련된 게 또 다 이게 개발이가 지화 아닙니까? 네. 요게 내년도 상반기에 저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주는 제가 전번에 약속했던 전략을 6개월 동안 잡으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잡으시는 게 나는 우량주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를 잡아갖고 포트를 잡으시고 나는 좀 개별 중소형주 탄력 있게 하면 뭐 APB성을 잡으시든 뭐 컨택이나 루미르나 이쪽에서 바닥적 외국에서는 아까 설정했던 연골고리 아니면 트럼프 미디어 뭐 이런 거 갖고
트레이딩을 잡으시든 이렇게 하시면 내년도 6개월이 따뜻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유망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좀 모아가기식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형주들은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전에도 했지만 뭔가 정부에서 떡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10% 20%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그래도 100%가 보이는 종목.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자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